네, 안녕하세요. 저 LNK의 김상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회사에서 브림이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팀은 국내 유일한 브림 전문 컨설팅 팀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림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 및 소개 세션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세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진행할 세션은 브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브림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그 브림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아마 일주일 정도 뒤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브림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적 오퍼레이션한 화면과 함께 실적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 생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얼라운스라든가 또는 차지 플랜을 생산하기 위한 컨버전 차징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제가 빌링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일회성 빌링, 원오프 차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빌링, 그리고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멤버십과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리커링 차징,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빌링 처리를 두 번째 세션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UCG 베이스의 어떤 차징과 빌링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징되는 결과로 저희가 인보이싱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보이싱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컨트리 어카운팅 쪽에서 회계점표 어떻게 발생하는지, 제일단에서 어떻게 회계점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산표상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 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세틀먼트도 지금 어떤 형태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고, 전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째 세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 2, 3, 세 번의 세션을 진행을 참여를 하시게 되면, 브림이 어떤 솔루션이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이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림의 테스트 시나리오의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사실은 브림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긴 합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멀티사이드 플랫폼, 저희가 물론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합니다만 멀티사이드 플랫폼 회사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단순하게 초기 어떤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했지만 이 앱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장하면서 별도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만드는 생태계에 여러 플레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사이드드 플랫폼, 다양한 플레이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발전된 환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오른쪽에는 그런 관점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 그 다음에 브림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브림과 관련된 소개 자료는 뭐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고 SAP가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 이제 고객사분들,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영업 담당을 만나시게 되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브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중하는 부분들은 테스트 시나리오하고 비즈니스 밸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 브림이라는 솔루션을 알게 되고 스터디를 하고 POC까지 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던 배경에는 저희가 4, 5년 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당시에 활성화가 돼 있었고요.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산업의 대세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SAP 여러 프로덕트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 밸류, 지금 저는 이제 이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합하게 해답을 제시를 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 브림이라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4, 5년 전부터 내부적인 스터디, 그다음에 SAP가 제공하는 이네이먼 세션,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 및 POC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후술하겠습니다만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들을 POC 형태로 진행했었고 작게나마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거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캐퍼빌리티,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혹시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네, 저희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에 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중소규모 회사고요. SAP 하나 구축 프로젝트나 운영, 그리고 솔루션 개발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브림의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풀사이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저희 회사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브림이 무엇인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시면, 구글에 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컨셉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비즈니스 리퀘스트 아까 플랫폼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에브리띵 이즈 서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사실 구독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국내 많은 회사들이 뭐 플랫폼 회사는 아니지만 구독형 서비스, 특히 렌탈 산업 같은 경우들은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SAP의 기본적인 어떤 모듈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개발과 수많은 어떤 CBO의 바다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제 브림은 이제 다양한 어떤 고객과 사실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들을 엔드투엔드로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복잡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브림이 이런 요구사항에 대응을 해서 다민적 수익 모델 확장이나 통합 창구, 파트너 정산, 입출금 관리, 그다음에 CS, 고객 유지 같은 굉장히 통합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에스파나로 지금 구현될 수 있는 에스파 통합이 되었죠, 최근에. 아래쪽에 보시는 솔루션 구성은 크게 5가지 모듈 구성이 됩니다. SOM이라고 하는 오더 매니지먼트, 컨버전 메디테이션, 차징, 인보이싱, 그 다음에 CFM, FICA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좀 에스파나로 저희가 통합이 되어 있고요. 단지 컨버전 메디테이션과 컨버전 차징은 에스파나에 통합되지 않은 자바 기반으로 구성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설명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건 아니고요. 회사의 특성, 회사가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기반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대응할 수도 효과가 됐기 때문에 후술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많은 기능들을 SAP 표준적인 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오늘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어떤 형태로 지금 상품이나 상품에 따라서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실제 구현된 화면들 그리고 생기는 정표들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만 하시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서비스 모델입니다. 하우스키핑 회사 A는 2024년 1월에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상품 구성은 고객향,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제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파트너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제 플랫폼에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얘기를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파트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품의 구성은 고객향뿐만 아니라 파트너향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레이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고객향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가입비가 존재를 합니다. 가입 시점에 원오프 한 번 내는 금액이죠. 예, 사전 청구 방식이고요. 빅4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2023년 1회 1월 달에 새로운 구독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 가입자의 경우는 가입비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이 있고요. 2분기부터는 가입비를 받는 형태로 지금 상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은 리커링입니다. 매년 연단이죠. 연단이 120달러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 청구 방식이고요. 서비스 가입 유지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UCG 기반이고요. 사용량 기반이죠. 시간당 20달러가 청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및 정산 주기는 월이고요. 이 모델에서는 사전 청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후불 청구 방식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청구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 서비스 이용 시 멤버십과는 별도로 100%의 입금이 필요하고 잔고 50달러 미만인 경우는 서비스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객향으로 추가 청구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자체는 사용량에 따라서 청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얼마나 쓸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고에 대한 크레딧 리미트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 크레딧 리미트를 이제 초과하는 순간 고객에게 추가 청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를 해서 지금 상품 설계를 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 재밌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멤버십을 유지하고 400달러 이상을 6개월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는 사용 금액 10%를 캐시백을 해주는 아주 강력한 어떤 프로모션 기능이죠. 기능들을 이제 상품을 설계해 뒀습니다. 보통 이건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후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리레이팅 기능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형 상품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너의 상품 구성은 단순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토일 결제고 시간당 12달러, 청구 정산 주기는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한테는 매달 사전 청구 방식으로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을 하게 되고 파트너에 대해서는 특히 드렸던 것처럼 사용한 금액만큼 분기 단위로 후불 청구하는 모델입니다. 이 청구 방식 자체는 사실 사전이냐 사오냐 저희가 상품 설계하는 관점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계 적효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크레딧 리밋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섬세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벤트별 매출과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벤트가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에 따라서 커스터머 향으로 발생하는 프로덕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최초의 가입비인지 멤버십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 사전 결제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체감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들은 두 번째 보시는 멤버십 관련된 부분들인데 120달러를 저희가 사전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선수수익 형태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매달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매출이죠. 선수수익이 매출로 전환되는 분기가 자동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선수수익 회계처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슈가, 그러니까 표준적인 SA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조금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 불임과 관련된 비스 모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표현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없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비스는 최초 500달러를 이분이 이제 선고 제출, 그러니까 가입을 하신 지불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선수지급 형태로 잡혀있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게 돼 있고 재밌는 부분은 2023년 4월 달에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리필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쪽에 시나리오 설명을 할 때 잔고가 50달러 미만이면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없고 고객의 자동적인 청구 요청 문서가 날아간다 말씀드렸는데요. 청구 요청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입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필이라는 형태로 크레딧이 늘어나는 형태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고객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6월 말까지 전표들과 리메닝 크레딧이 존재하게 되고요. 벤더형으로 바라보게 되면 벤더형으로 저희가 미지급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이제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들이 지급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레비뉴 스트림이나 익스펜스 스트림에 따라 가지고 매월마다 새로운 형태의 전표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차, 3차 세션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화면, 전표, 그리고 실질적으로 GL이라든가 트라이얼 밸런스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베이스 밸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초에 불임이란 솔루션을 인식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베이스 밸류는 저희가 궁금하게 가졌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떤 솔루션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 오랫동안 이제 솔루션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2018년에 브림이라는 솔루션을 발견을 했고, 사실 국내 시장은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스터디를 하고 여러 형태 네트워크를 쌓아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적합한 고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스테이를 해왔던 이유는 또는 이제 테스트라든가 또는 셀을 해왔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이 빈스 밸류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회사의 다른 솔루션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SAP로 제공할 수 있는 SAP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브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와 그리고 테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밸류입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옴니채널 관점에서 오토라든가 또는 D2C 관점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는 최근에 어포라는 컨셉도 나왔죠. 근데 사실 브림이 그리는 컨셉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플랫폼 안에서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되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 플랫폼 안에서 오토도 괜찮습니다. D2C도 괜찮습니다. B2B도 괜찮고요. B2C도 괜찮고 또는 C2B나 C2C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발생해야만 좋은 거고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트렌드 타입을 어떤 형태 유연하게 제공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좀 컨셉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불임은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 타입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타입들을 아울러서 제공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들 아우르는 표현인데 사실 통신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여기서 녹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전 사후냐 또는 이제 프로덕트의 번들이냐 또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냐 사실 이게 아주 크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수급이든 선수든 저희가 회계적으로 뭐 이렇게 파퓰러한 회계 처리 방식이고요. 프로그램을 번들로 구성하는 것도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뭐 다이내믹 프라이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B2B 컨셉이 아닌 B2C 커스터머로 진행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B2C 커스터머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구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구성하고 이걸 다이내믹 프라이싱 형태로 얘가 운영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임이 굉장히 선택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회사들이 레베뉴 퀴즈에 대한 매출 로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회사들은 빠른 성장, 빠른 비즈니스 런칭을 위해서 기존의 모노리틱 아키텍처가 아닌 MSA 기반 아키텍처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합하고 청구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 로스에 대한 우려가 언제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림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을 넘어선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솔루션에 대한 이 브림에 대한 어떤 스터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어떤 고객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는 저희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예. 저희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경쟁자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쟁 환경 속에서 커스터머 파트너를 어떻게 락인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 생사,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통찰력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커스터머 파트너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또는 제가 제공한 서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전의를 하고 계시죠. 전의를 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이 전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가 아닌, 현재 어떤 레베뉴가 아닌, 추가적인 레베뉴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브림은 사실은 통찰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 담당자분께서는 왜 어떤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픈 API 환경에서 우리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손쉽게. 제가 최근에 갔던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닷컴에 가입한 고객이 LG 베스트바이에 가서 물건을 보다가 또는 반대로 보다가 LG전자에 제공하는 냉장고가 마음에 드네? 그럼 LG전자가 제공하는 베스트바이나 또는 LG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구매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강력하게 락인이 되어 있는 어떤 고객을 한다면 제가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독감에서 LG전자를 주문할 수 있는, LG전자 학구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어떤 서비스 확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비즈니스 트랜지션 타입과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픈 API 환경에서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결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생태계를 확장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어, 불이 100%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통찰력이 있는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팀에 대한 자랑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 조직, 여러 회사 또는 여러 컨설팅 회사라든가 또는 뭐 SAP 쪽에서 컨택을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불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팀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빼군요. 예, 엑센처, SAP, 빅4 출신의 10원 이상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의 전 모듈,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모듈인데요. SOM, CM, CC, CI, CA, 그리고 오더를 좀 더 유연하게 생성할 수 있는 베레 플러스 같은 그리고 베이시스 아밥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불임과 관련된 풀사이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능 자체는 예를 들면 CC의 흑백 같은 경우는 사실 PO를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개발들은 사실 퓨리 형태로 퓨리 기반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사실 퓨리 개발 인력은 사실 없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소싱이 필요합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불임의 전모들 그리고 아빠 베시스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다면 별도 소싱 없이 저희 팀만으로 풀사이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에서 불임 일부 모델에 대한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현재 운영 모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회사와 그리고 가상의 전기 충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E2E 프로세스에 대한 POC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험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불임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팀이고요.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밸류를 포함해서 향후에 고객사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하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진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별도의 동영상을 저희가 업로드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질문에 답변도 해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컨택을 하고 고객사의 니즈도 듣고 어떤 형태로 프로젝트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